꽤 외우기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만약에 여기가 1xln이면 여기도 xln이 되었겠죠. 네, ln x가 되었겠죠. 어쨌든 지금 lnx가 아니고 다항식이니까 순서대로 좀 합시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x제곱이니까 네, x제곱 뭐 어떤 방식으로 외우시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요 조합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엔 뭐냐면 이제 가우스-호거법을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설명이 단데 다 회기 부분 다 설명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알면 위에 선형할 때도 써먹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된 거죠? 1xi 왜? 우리가 지금 어떤 식을 추정하는 거예요? y는 a0 곱하기 1 더하기 a1 곱하기 x. 여긴 y가 아니고 g였죠? 네, g. 그래서 1x이기 때문에 1xi. 그래서 시그마 1은 곧 n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x 곱하기 x. 여기도 g 들어가고 1xi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쉽다. 네, 조금 더 쉽다. 꼭 뭐 외우긴 해야 되죠. 이 방법 자체를 외워야 되지만 개수값들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xi와 y 총 데이터가 6개네요. 그래서 n은 6이겠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x 값들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x 값들의 합은 자, 좀 구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좀 따로 이제 계산한 표가 있어서 여기다 그냥 쭉 적겠습니다. xi를 쭉 더해보면 여기는 15가 됩니다. 0부터 5까지 다 더해보면. 그 다음에 y 값을 다 더하면 152.6이죠. 152.6. 그 다음에 xi의 제곱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표를 이렇게 드리면 여기에 열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0, 1, 2의 제곱 4, 9, 16, 15. 얘네들의 합은 뭐냐? 55가 됩니다. 그 다음에 xi의 세제곱 또 표를 하나 만들어주고 0, 1, 8, 27, 64, 얼마죠? 75인가요? 네, 75. 여기를 다 더해주게 되면 75가 아니라 125네요. 네, 125. 아닌데? 잠깐만. 여기가 25였네요. 15가 아니고 여기 25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25까지 다 더하게 되면 여기가 225가 됩니다. 자, 저는 미리 구해놨어요. 이거를 각자 다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쭉 구해보게 되면은xi의 4제곱의 합은 979가 되고요. xi 곱하기 y는 자, 좀 지워보겠습니다.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다항식 문제는 0 곱하기 2.1, 0, 1 곱하기 7.7, 7.7, 2 곱하기 23.6, 27.2, 3 곱하기 27.2, 얼마인가요? 81.6이네요. 81.6, 163.6, 305.5.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585.6이 돼서 585.6. 그 다음에 이번에는xi의 제곱 y. 자, 요게 조금 좀 그렇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생략돼 있겠지만 제가 지워버렸지만xi의 제곱이 이미 계산돼 있을 거예요. 그 열을 같이 이용해서 y열까지 같이 다 계산을 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게 되면은 자, 2488.8이 나옵니다. 요걸 잘 채워주게 되면 6, 15, 55, 15, 55, 225, 55, 225, 979. 자, 요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B 매트릭스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맨 처음에 시그마 y니까 152.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xy죠. 585.6, 마지막으로 2488.8. 자, 요 AX는 B 행렬을 풀게 되면은 A0, A1, A2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 왼쪽 그림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A 행렬과 B 벡터를 정의를 해주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np.linear algorithm solv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해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A0, A1, A2가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죠. 동일하게 엑셀에서 추세선을 이용해서 그려보게 되면 동일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꼴이었죠. y는 a0 더하기 a1 x1 더하기 a2 x2. 이제 미지수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앞에서 y는 a0 더하기 a1 x 더하기 a2 x 제곱, 요거를 우리가 회귀의 분석을 진행을 했었죠. 이때 요 x를 x1이라고 보고 x제곱을 x2로 보고 진행한 다중선형 회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A 매트릭스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1, x1, x2 1, x1, x2 이렇게 하면 시그마가 다 들어가게 되고 A 행렬은 1, 결국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x1, x2 x1, x2 x1 제곱, x2 제곱, x1, x2, x1, x2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B 매트릭스는 네, y가 먼저 들어가요. 시그마, y가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서 1, x1, x2. 자,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우리가 아까 2차 다항식을 이용해서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만 x가 x1이 됐고 x제곱이 x2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겠죠? x1, x2, x1, x2, x1 제곱, x1, x2, x1, x2, x제곱. b 매트릭스 마찬가지로. 자, 그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x1, x2에 대해서 이런 값들이 있고 y 값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A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 풀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요거를 외우는 것, 이걸 구성하는 방식이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네 값들을 일단 다 더해보면은 시그마 x1, 시그마 x2, 시그마 y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를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x1의 제곱, 그 다음에 x2의 제곱, 그 다음에 x1 곱하기 x2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x1y, x2y 표가 이렇게 더 만들어주시면 조금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한 4, 5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를 주게 될 텐데,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고 다 더하시면은 AX는 B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아까 앞에서 드렸던 x1, x2, y 가지고 x1의 제곱, x2의 제곱, x1, x2, x1y, x2y를 다 표를 만들어 주시고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총 6개, 그러니까 n은 6. 그 다음에 x1을 모두 더한 것 16.5, x2를 모두 더한 것 1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의 합 16.25, x2의 제곱의 합 54, 그 다음에 x1, x2 48, 48. 잘 보시면 A 행렬이 대칭 행렬이죠. 앞에서 봤었던 모든 A 행렬이 사실 다 대칭 행렬이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B 벡터에는 54, 244.5, 100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은 A0, A1, A2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요. 이 몇몇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A0 더하기 A1 X1 더하기 A2 X2 요거는 이제 선형 표현이고요. 사실 이 X1이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2의 X1이어도 상관없고요. ln 2의 X2 이 ln 2은 지워지는구나. ln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을 전부 다 그냥 다른 G1, G2라는 이제 선형
미지수로 우리가 바꿔주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 포인트이기 때문에 ln x1 데이터 포인트 10개 있으면은 걔네들을 다 G1에 대한 10개 포인트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비선형식을 선형식으로만 우리가 바꿔준 다음에 선형 회귀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식 같은 경우에도 코사인 x1, 사인 x2를 그냥 g1, g2로 바꿔준 상태에서 선형 회귀를 한 다음에 이제 a1, a0, a1, a2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 그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